사랑의 측량 소단원 형성평가 풀이입니다. 1번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다음 2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높임의 표현인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느낌을 나타내고 자아내고 또 공손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뭐뭐다 그다음에 뭐뭐요로 끝나는 게 작품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고 했었고요. 감정이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접속사 그래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기억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했는데요. 기억은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역설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역설인 것을 찾아야 된대요. 답은 2번입니다. 역설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것이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 자, 이번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소리 없는 걸 마이너스로 보세요. 아홉성을 플러스 본다 그러면 양극단의 것이 동시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역설입니다. 근데 역설 중에서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느니 아우성을 꾸며주죠. 이런 관계를 역설 중에서도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1번 선택지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다가 나오는데 이게 반어죠. 자기의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별의 상황에서 슬픈데 나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어입니다. 3번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했는데 이거는 A는 B다의 은유입니다. 4번에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뭐뭐처럼 이라는 매개어가 있으면 직유법이 되죠. 5번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했는데 시적 화자가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사슴이 운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감정을 사슴 속에 이입한 거고요.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의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 의인법이 바탕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정연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연이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3번을 보면 아버지가 멀리 해외에 근무하신 동안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럴 때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이 시의 제목에 나타난 발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술하시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 측량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6번입니다. 이 시의 보기의 화자와 공통된 인식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마음이 지척이면 가까우면 천리,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가깝고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로다. 마음의 거리가 멀면 물리적 거리가 가깝더라도 멀다. 우리는 각자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우리는 각자 물리적 거리가 멀지만 마음의 거리가 가깝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시인데요.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인식과 비슷한 부분이 바로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측량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사랑의 크기도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시조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 A와 보기의 화자 B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의 시는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무와 숲을 이루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간을 대비하여 현대인들의 소외와 고독을 그린 작품입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을 어우러져 있는데요. 광화문 지하도의 사람들은 서로 외롭게 지나치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공동체적 삶을 향한 소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적 화자가 A죠. 보기를 B로 본다 그랬을 때 A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사랑은 점점점 커진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2번 숱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서로 외롭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렇죠. 광화문 지하도에 숱한 사람들이 더 외롭게 지나친다라고 돼 있죠. 3번에 사랑이란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미적 거리다.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라고 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이 점점점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번에 저도 사람들과 숲이 되어 하나가 되고 싶어요. 조화를 이루고 싶다라는 말 맞고요. 5번에 A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 했는데 이 시의 화자는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8번 니은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니은은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랑이 많다는 건 아까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거리가 멀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그리움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 커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그래서 1번 이별의 상어 때문에 생긴 괴로움과 슬픔이 답입니다. 자, 9번입니다. 보기를 이 시에 당신이 쓴 편지라고 할 때 화자의 생각이 동일한 부분으로 적절한 것은 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이 시에서 많은 죄송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더 크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보기에 당신도 떨어져 있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보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시의 창작 배경을 참고할 때 당신의 의미하는 바는 를 쓰시오 했습니다. 한용우님은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이라는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운 것은 다 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다 님이 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내재적 관점, 그러니까 작품 자체만 본다 그러면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라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님은 조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국 혹은 조국 강복, 독립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독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효용론적 관점이 되죠. 요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말고요. 죄송합니다.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한용우님이 승려이기 때문에 절대자 뭐 부처, 진리 뭐 이런 것들이 님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보통 많이 해석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